당장 여기서 썩 꺼지거라. 10년을 두고 씨 하나 받지 못한 주제에 어디 감히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느냐.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대감댁 본처였던 한 여인이 차디찬 눈길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녀를 살려낸 건 다름 아닌 천한 머슴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세상의 냉대를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을까요? 조선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분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한 두 사람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한양 도성 안대감댁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조판서를 지낸 김대감댁은 99칸 대저택에 하인만 수십 명을 거느린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문 안에는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처 윤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본래 영의정댁 외동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단아한 자태의 시서화에 능하여 한양 최고의 교수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 어른들은 아들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급할 것 없다. 천천히 기다려보자.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시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누가 이을 것이냐.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윤 씨는 온갖 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이름난 의원을 찾아다니며 침도 맞고 뜸도 떴습니다. 산신령께 100일 기도를 올리고 불공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간절함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되던 해봄, 급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단념하거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구나.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머지않아 대감은 젊고 건강한 첩을 들였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기생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저택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아들이 생기는구나. 하인들까지 들떠서 수군거렸습니다. 반면 윤 씨의 처지는 하루가 다르게 비참해져 갔습니다. 안방은 이미 첩에게 내어준 지 오래였습니다. 윤 씨는 사랑채 뒤편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지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본처라 부르지 않고 그냥 마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마당을 지나가자 하녀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무슨 낯으로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시나. 그 소리를 들은 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윤 씨는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친정에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결국 윤 씨에게 마지막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칼바람이 온 세상을 얼려붙이던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하인 둘이 들어섰습니다. 짐을 싸거라. 윤 씨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해가 된다고 무당이 그랬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럼 작은 방 하나만 주십시오. 한여로라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윤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추운 밤에 저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대문 앞까지 끌려온 윤 씨는 눈 쌓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마라. 대감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얇은 치마 저고리가 전부였습니다. 짐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양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집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 위에 핏자국이 찍혔습니다. 맨발이 얼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골목 모퉁이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그녀의 몸을 덮어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얼어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지만 윤 씨는 이미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눈 속에 묻혀가는 그녀의 손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움막에 사는 머슴 등만이는 늘 그렇듯 장작을 패러 나섰습니다. 등만은 35살의 호랍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맑고 순했습니다. 등만은 지게를 치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눈이 많이 왔구먼. 그는 장작을 구하러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눈더미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더미에서 옷자락 한 조각이 보였던 것입니다. 등만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눈을 헤치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구먼. 그는 황급히 눈을 치웠습니다. 파랗게 질린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등만은 여인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먼. 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니 양반댁 마님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한 머슴인 자신이 감히 양반 여인을 건드려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등만은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등만은 있는 힘을 다해 여인을 업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조금만 버티시오. 그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등만은 여인을 자신의 누더기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을 아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등만은 눈 녹인 물을 데워 여인의 얼어붙은 손발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여인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맨발로 얼마나 걸었던 것일까? 등만은 자신이 다쳤을 때 쓰던 약초를 가져와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속옷까지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등만은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여인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등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의 열은 사흘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소서. 제발 저를 거두어 주소서. 등만은 한시도 여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러 나가야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등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여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미음을 쑤어 떠먹이려 했지만 여인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미음을 입에 머금은 뒤 조금씩 여인의 입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셋째 날 저녁 등만의 쌀독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아끼던 옷가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등만은 그것을 품에 넣고 마을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이걸 드릴 테니 약 좀 지어 주시오. 한의원 주인은 가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오. 등만은 사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마침 한의원 뒤뜰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등만은 그날 밤새도록 장작을 팼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한의원 주인이 나와 그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오. 등만은 귀한 약재로 지은 약을 받아 들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등만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식혀서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조금 삼켰습니다. 등만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렇소. 이렇게 조금씩 드시오. 그는 밤새 여인에게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자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등만을 향했습니다. 등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셨구려. 정말 다행입니다. 여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만은 물을 떠다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한참 뒤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등만은 대답했습니다. 마을 외곽 움막이오. 마님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소이다. 여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움막, 낡은 이불,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거칠지만 따뜻한 눈빛.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등만은 자신의 식사를 줄여가며 그녀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힘이 돌아오자 그녀는 등만에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를 거두어 주셨나이까? 저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쓸모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요. 윤 씨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체면과 이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한 머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 대감댁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 추운 밤에 아무 곳도 갈 데가 없어 죽으려 했다는 것. 등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소.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그것을 어찌 마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소.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누더기 이불이었지만 그 어느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습니다. 머슴의 움막이었지만 그 어느 구십국한 저택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가 일어나자 등만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작정이요? 친정으로 돌아가시겠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저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양반 집안에서 쫓겨난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겠소. 변변치 못한 곳이지만 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윤 씨는 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은인께 누가 될 것입니다. 양반 여자가 머슴의 움막에 산다는 소문이 나면. 등만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상관없소. 다만 마님께서 이 초라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겠소.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등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양반집 마님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등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숙이라고 부르겠소. 속 깊고 조용한 분이시니 숙이가 어울릴 것 같소.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숙이입니다. 그렇게 양반집 마님 윤 씨는 죽고 머슴 등만의 움막에 사는 숙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숙이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은인께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등만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아직 몸조리를 더 하셔야 하오. 하지만 숙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등만 나으리 혼자 저를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등만은 숙이를 말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등만은 할 수 없이 밭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움막 뒤편에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등만이 틈틈이 일구던 곳이었습니다. 등만은 호미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흙을 파시오. 너무 깊지 않게 파되 풀뿌리는 뽑아야 하오. 수기는 서툰 손놀림으로 호미를 잡았습니다. 평생 붓과 바늘만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호미는 너무 무거웠고 흙은 너무 딱딱했습니다. 한 번 찍을 때마다 손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수기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하오.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등만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기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등만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빻아 수기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등만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소문을 들었습니다. 등만이 여자를 데려왔다더라. 그것도 양반집 마님이었다는데 장터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머슴 주제에 양반 마님을 데리고 산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만. 안악들은 더 심했습니다. 저런 걸 데리고 살면 복이 달아난다더라. 양반 댁에서 쫓겨난 여자를 누가 거두나. 어느 날 수기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안악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 행세하다가 머슴이랑 붙어 사는 꼴이라니. 얼마나 창피하면 얼굴을 들고 다니나. 수기는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등만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수기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수기는 오히려 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은인만 있으면 됩니다. 등만은 수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기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혀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호미질을 해도 한 평도 채 못했지만 이제는 제법 빠른 속도로 일했습니다. 등만은 그런 수기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오. 양반집 마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시오. 수기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살려면 배워야지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등만 나으리만큼 일하려면. 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는 평생을 이 일만 해왔소. 수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평생 하면 되겠네요. 등만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기가 밭을 매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등만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서 손을 보여주시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수기의 손을 감쌌습니다. 오늘은 그만 쉬시오.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등만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날 저녁 등만은 수기의 손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초를 달여 상처를 씻기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습니다. 수기는 등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큰 손이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은인께서는 왜 이렇게 잘해 주시나요? 저는 그저 신세만 지는데. 등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수기 낭자께서 이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돼요. 이 움막이 이제는 집 같소. 혼자 살 때는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소. 수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처음으로 편안한 집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두 사람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등만은 밭을 갈고 수기는 씨를 뿌렸습니다. 등만은 물을 길어 오고 수기는 김을 맸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 손을 보셨나요? 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집이 다 나았구려. 수기는 자신의 손을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이제는 제 자랑입니다. 양반집에 있을 때는 곱고 하얀 손이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이 거친 손이 자랑입니다. 이 손으로 일해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등만은 수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까맣게 그을린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기 낭자께서는 정말 대단하시오.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일해도 낭자만큼 훌륭하지 못할 것이오.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신 분은 등만 나으리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정성껏 가꾼 밭에서 곡식이 익어갔습니다. 보리와 조, 콩과 감자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등만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요. 다 낭자께서 정성껏 돌봐주신 덕이요. 수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곡식을 팔러 갔을 때였습니다. 수기는 등만을 따라 장터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펼쳐 놓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품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이 곡식이 얼마요? 수기가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양반댁 마님이 장사를 하네. 그것도 머슴이랑 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제 손으로 일해서 번 곡식입니다. 안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으로 일해 양반이 무슨 일을 안다고. 겉만 번지르하게 꾸며놓고 속은 텅 비었을 게 뻔하지. 주위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등만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수기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맛보고 판단하시지요. 수기는 곡식 한 줌을 집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알이 꽉 차고 윤기가 흐릅니다. 이만한 품질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곡식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품질이 좋구먼. 얼마요? 수기가 가격을 말하자 할머니는 흔쾌히 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곡식은 금세 팔렸습니다. 아까 비웃던 안악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등만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저런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상하실 텐데.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들의 말이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등만 나으리와 함께 제 땀 흘려 일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등만은 수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오. 저 같으면 참지 못했을 텐데. 수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도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점차 그녀의 당당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기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구먼. 양반 출신이면서도 저렇게 일을 하다니. 조금씩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한 식량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움막도 단단히 보수해서 바람이 덜 들어왔습니다. 등만은 말했습니다. 올겨울은 걱정 없겠소. 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움막 안을 비췄습니다. 수기가 보리밥에 된장을 곁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검소한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등만이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차려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소. 수기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민망합니다. 등만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말이요. 평생 혼자 먹던 밥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밥을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소. 마주 앉아 함께 먹으니 말이오. 식사를 마친 뒤 수기가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들꽃 씨앗을 샀습니다. 봄이 오면 움막 앞에 심으려고요. 등만이 물었습니다. 들꽃 씨앗을요. 그것도 돈을 주고 사셨소. 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등만 나으리께서 매일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요. 등만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낭자께서 계신 것만으로도 이곳은 충분히 아름답소. 수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어찌합니까? 등만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이요.
예전에는 그저 자고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되었소.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단 말이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등만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돌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수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양반 집 생활에 대해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수기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롭습니다. 등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소. 낭자께서 오신 뒤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소.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등만이 밖으로 나가 눈을 치우려 하자 수기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기가 말했습니다. 눈 쌓인 산이 참 아름답네요. 등만은 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볼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콧등에는 눈송이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등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기의 콧등에 있던 눈송이를 털어주었습니다. 수기는 놀란 듯 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기가 심은 들꽃 씨앗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움막 앞 작은 텃밭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등만은 매일 아침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께서 가꾸신 꽃이 참 예쁘오. 수기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등만 나으리께서 좋아하시니 제가 더 기쁩니다. 어느 날 등만은 장에 나가 작은 옥비녀 하나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의 한 달 품삯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등만은 조심스럽게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낭자께 드리고 싶소. 수기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하지 않소. 낭자께 어울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소. 하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시오. 수기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등만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등만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낭자, 제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소. 수기는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께서는 이곳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으시오. 언젠가는 다시 양반댁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시오.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이곳이 좋습니다. 아니, 이곳이 아니라 등만 나으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만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오. 천한 머슴인 저와 함께 계셔도 후회가 없으시오. 수기는 등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등만 나으리는 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등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청을 들어주시겠소.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로 살고 싶소. 수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야말로 등만 나으리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수기는 등만이 사준 옥비녀를 꽂고 깨끗이 빨아입은 옷을 입었습니다. 등만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기 바라오. 등만과 수기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움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았습니다. 등만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소. 수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상에도 그것을 알린 것뿐입니다. 등만은 수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 낭자를 지키겠소. 수기도 등만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나으리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등만과 수기는 부부로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밭은 더욱 넓어졌고 수확도 풍성했습니다. 움막도 조금씩 고쳐나가 이제는 제법 집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수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등만이 곡식을 팔러 갔다가 장돌뱅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한양 김대감댁에 큰일이 났다더군. 첩이 낳은 아들이 몹시 병약하다는구먼.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롭다더라. 등만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대감댁이 바로 수기가 쫓겨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를 수기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을에 더 자세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김대감댁 이야기 들었어. 본처를 내쫓고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병약하대. 무당을 불러 점을 쳤더니 쫓겨난 본처의 원한이 맺혀서 그렇다더라. 천벌을 받는 거지 뭐. 본처를 그렇게 함부로 내쫓으면 안 되는 거야. 수기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다가 안악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등만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어디 편찮으시오?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만도 그녀의 걱정을 알았지만 무어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제 탓으로 아이가 아프다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등만은 수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탓이 아니오. 하늘의 뜻일 뿐이오. 며칠 뒤 더욱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이 쫓아낸 본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려면
본처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을 사방에 풀어 전처를 찾고 있다더군요. 등만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곳까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들이 수기를 데려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등만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수기도 등만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수기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만약 그들이 저를 찾아온다면. 등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낭자를 데려갈 수 없소. 낭자는 이제 제 아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수기는 등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혹시 나으리께 해가 미칠까봐. 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저는 괜찮소. 그렇게 두 사람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한양 김대감댁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이 위독해지자 대감은 온갖 명의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허약합니다. 약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감은 절망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니. 시어머니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굿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쫓겨난 여인의 한이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고한 본처를 내쫓았으니 하늘이 노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 용서를 빌지 않으면 대가 끊길 것입니다. 대감은 그제야 윤씨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내쫓았던 여인,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감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내쫓다니. 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마님을 찾아오너라. 한양 안팎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야 한다. 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윤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친척 집도 찾아가고 절에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윤 씨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찾고 있는 거냐? 사람 하나를 못 찾아. 하인들은 더욱 열심히 수소문했습니다. 드디어 단서가 잡혔습니다. 한 하인이 어느 마을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난 양반 여인이 머슴과 함께 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인은 급히 한양으로 돌아와 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마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감은 즉시 하인 둘을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마님이 맞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셔오너라. 하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대감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첩은 아들 곁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대감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그렇게 쉽게 내쫓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윤 씨는 착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진심으로 사죄해야겠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용서해 줄까? 그렇게 대감은
하인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등만과 숙이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움막 쪽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을 탄 하인 둘이 움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양 대감댁 옷차림이 분명했습니다. 등만은 수기를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시오? 하인 하나가 말해서 내려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윤씨 마님께서 계시오? 수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인은 수기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마님이십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등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하인은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 마님을 찾고 계십니다. 도련님께서 위독하셔서 마님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인은 당황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마님의 원한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님께서 돌아오셔서 용서해 주셔야 도련님이 삽니다. 수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원한도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이 말했습니다. 마님 대감께서도 깊이 뉘우치고 계십니다. 마님을 함부로 대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마님 자리로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하인들은 등만을 보았습니다. 한 하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머슴 따위와 혼인했다는 말이오. 마님께서 정신이 나가셨구려. 어서 정신 차리시고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등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을 조심하시오. 이분은 제 아내요.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라니. 양반 마님이 천한 머슴의 아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대감댁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안방마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초라한 곳에서 고생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초라하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99칸 대저택보다 이 작은 움막이 더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의 뜻을 들으셨을 것이오. 이제 돌아가시오. 하인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어디서. 마님을 꼬드긴 것이 틀림없소. 마님 이 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수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분은 절 꼬드긴 것이 아니라 구해주신 분입니다. 돌아가서 대감께 전하십시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하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정말 이러시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인들은 할 수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인들이 떠난 후 등만은 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등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낭자 혹시 후회하시는 건 아니오. 가고 싶으시다면 가셔도 돼요. 저는 낭자께서 행복하시길 바랄 뿐이요. 수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등만은 수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낭자는 따뜻한 분이시오. 하지만 낭자 탓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기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다시 안방마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다 해도 진정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등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으리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한 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만은 수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의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더욱 최선을 다해 낭자를 지키겠소. 비록 화려한 것은 못 드려도 진심만은 다해 대하겠소. 수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며칠 후 하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단과 은자, 귀한 약재까지. 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련님이 정말 위독합니다. 수기는 선물들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인은 애원했습니다. 마님 정말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면 아이가 삽니다. 수기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무 원한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은 제 탓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등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님을 설득해 주시오. 돈을 드리겠소. 얼마든지 드리겠으니 마님을 보내주시오. 등만은 화가 났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뜻이 그러하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오. 하인 하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수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운명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습니다. 하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등만은 수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오? 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등만은 수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소. 평생 낭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수기도 등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등만과 수기는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밭은 더욱 넓어졌고 움막은 작은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성실함과 화목함을 보며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도 없을게야. 참 보기 좋구먼.
한편 한양 김 대감댁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대감은 벼슬에서 물러났고 첩과도 헤어졌습니다. 재산도 점차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본처를 함부로 대한 천벌이라고, 하늘이 보고 계신다고. 등만과 수기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수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등만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수기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등만이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무리한 일로 몸이 상한 것입니다. 수기는 등만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과거 등만이 자신을 살려냈던 것처럼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쏘어 먹였습니다. 등만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니 제 마음이 편치 않소. 수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으리께서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제 제가 나으리를 돌볼 차례입니다. 등만은 수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낭자와 함께한 세월이 제일 값진 시간이었소.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등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기는 등만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떠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등만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모두들 등만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수기는 등만의 무덤 곁에 작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매일 무덤을 돌보며 등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나으리께서 좋아하실 만한 날입니다. 봄이 오면 들꽃씨를 뿌리겠습니다. 나으리께서 좋아하시던 그 꽃으로요. 몇 년 후 수기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기를 등만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저 두 분은 정말 천생연분이었지. 신분을 넘어 진정으로 사랑한 분들이야. 그렇게 등만과 수기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무덤 위에 핀 들꽃은 해마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신분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등만과 수기는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저택보다 소박한 움막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재물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더 값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등만과 수기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땀이었고 땀보다 진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적인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